최근 들어서 이제 원하는 삶을 돈 걱정 없이 즐기기 위해서 이른바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고 하잖아요. 은퇴 이후 또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뭐 주식을 비롯해서 또 해외 투자까지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 은퇴 준비와 또 이민 그리고 투자에 대한 팁까지 알아보기 위해서 JCN 컴퍼니 그룹의 존청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시네요. 존 대표님, 정 대표님, 네, 정입니다. 정 대표님. 예. 두 달 만에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이제 이민을 선택하는 고액 자산가들이 늘고 있다. 뭐 중국에서는 이미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왜 자꾸 이 고액 자산가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최근에 네. 말씀처럼 이 어떤 관련 리포트에서 예. 이 고액 자산가들이 본국을 떠나는 그런 비율 면에 있어서 한국이 4위를 차지했다는 그런 리포트가 나와서요. 한국이 전 세계 4위에 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놓고 보면 뭐 네. 그러려니라는 이유가 있지만 한국이 도대체 왜? 라는 그런 좀 사람들이 질문 그리고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요. 이거는 꼭 어떤 부정적인 관점에서의 평가라기보다는 네. 어떤 투자나 이주에 있어서의 어떤 제약들이 점점 더 사라지다 보니 특히 이런 거에 있어서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산가들이 더 좋은 투자 기회 또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뭐 떠난다 내지는 새로운 또 어떤 옵션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런 정도로 보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고요. 떠난다기보다도 네. 특히 미국 쪽으로 이민을 많이 고려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때 그 리포트에서도 그렇다면 어느 나라로 많이 네. 가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나오는 것처럼 아랍에미리트를 제외하면 미국이 또 수위에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 미국이 갖는 어떤 투자처로서의 장점이라는 건 뭐 이런 시청자분께서도 다 동의하시는 부분이겠습니다만 뭐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명백한 거고 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게 투자에 있어서의 적절성보다도 이 투자가 얼마나 원활하고 제약이 없이 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본다면 갈수록 그런 면에 있어서의 제약이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다 보니 또 거기서 이제 또 이주에 있어서도 훨씬 더 어떤 제약이 사라지다 보니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어떤 뭐 가장 뭐 각광받는 투자처로서 미국이 계속해서 주목받는 그런 경향이 강화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세금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자산 증식 환경적인 측면이나 훨씬 우리나라보다 우호적이다. 뭐 라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겠죠. 뭐 네. 투자 또는 뭐 아주 거창하게 얘기하자 네네. 그러면 뭐 세계 경제, 외교, 문화, 군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중심지인 것도 분명하겠고요. 네. 그리고 뭐 꼭 투자의 관점에서뿐만이 아니라 네.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면 결국은 최종적인 목적지로서 또는 적어도 최소한 거쳐가는 그런 목적지로서의 미국의 가치를 다들 고려하고요. 또 네. 교육에 있어서도요. 사람들이 또 유학을 간다 그러면 또 미국을 고려하고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요즘 정 대표님은 어디 미국에 더 오래 계세요? 한국에 오래 계세요? 미국에 있죠. 보통 2달에 한 번 정도 나오는데요. 2달에 한 번 정도 네. 나오는데 네, 나올 때마다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인사드리는 거죠.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미국이 더 살기 좋습니까? 한국이 살기 좋습니까? 당연히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네, 근데 네. 뭐 저는 지금 사는 그런 모습대로 그러니까 한국적인 것도 또 한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예. 또 주된 또 활동 그런 그 지역은 또 미국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저 서민들 내지는 조금 있는 특히나 또 경험해본 또 부자층에서도 하는 얘기 중에 그거 일반화된 얘기가 그겁니다. 돈 있으면 살기 제일 좋은 데가 한국이라고. 제일 다이나믹하고 재밌고. 그렇죠. 네, 그것도 물론 당연히 일리 그것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네. 또 하나 다음 질문 가기 전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직접 현지에서 보지는 못합니다만 결국은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봅니다만 미국이 예전 같지가 않아 가지고요. 하다못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같은데 우리 한인들 많이 사시는 네. LA나 샌프란시스코가 옛날에 그런 어떤 분위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한인 사회도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어떤 뭐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캘리포니아 어떤 네. 그런 특수성이기도 할 텐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건 좀 과장된 부분도 과장된 있겠다라고 부분이다. 생각하고요. 여전히 캘리포니아가 전체 그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도시로서 또 각광받을 만한 그런 이유는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이제 미국으로 이미 선택한 이후에 이제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 투자도 하고 자산도 늘고 하면 이제
또 이민 이후 또 이제 은퇴도 좀 이제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 네. 미국인들은 그러면 은퇴 준비하면서 어떤 투자 상품을 주로 고려하나요? 이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미국도 이 사회보장제도의 어떤 그 안정적인 운영 또는 불안한 그런 운영 상황에 대한 걱정을 하고요. 네. 그래서 각각의 어떤 개별 경제 주체들, 개인이 됐건 기업이 됐건 이 은퇴 준비를 하는 것을 장려하고요. 장려한다라는 것은 결국 제도상의 혜택을 줌으로써 유도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세제상의 혜택을 또 주는 건데요. 대표적인 거는 뭐 IRA다, 뭐 401k다라고 하는 직장 그 은퇴 연금을 들 수 있을 텐데요. 이 미국 주식 시장은 어쨌거나 장기적인 우상향이다라는 그런 신뢰가 또 그 국민들 사이에 있다 보니 네. 본인들이 어떤 벌어들이는 경제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이 본인의 은퇴 연금 이게 또 세제 혜택을 받으니까요. 그걸 통해서 꾸준히 또 주식 시장에 그게 들어가고 또 그게 안정적인 성장을 또 뒷받침하고 거기에서 또 과실을 누리고 또 이제 이분들이 자산이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 은퇴 시기에 됐을 때는 이게 꼭 자산의 규모보다도 내 은퇴 이후에 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게 또 전환하는 것까지 또 제도적인 혜택이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을 최대한 누리는데요. 그래서 뭐 결국은 401k를 통해서 투자하는 것은 주식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예.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또 이러한 은퇴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밖에도 뭐 라이프 인슈런스라든가 아니면 어니티 상품을 통해서도 이러한 또 비과세 은퇴 소득을 확보하는데 활용하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부동산 투자 많이들 하시잖아요. 미국에서는 어때요? 부동산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이게 뭐 상대적인 차이일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우리가 부동산 투자, 여유 자금을 통해서 어떤 임대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네. 한국에서는 제가 체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떤 자산 가치의 상승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는데 반해 그렇죠. 미국은 그보다는 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 임대 소득을 통해서 내가 은퇴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득을 확보하는데 좀 더 가중치를 두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계속해서 이월해주는 그런 제도상의 혜택이 있다 보니 네. 그래서 그걸 현금화해서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는 재투자 하고요. 아.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 현금 흐름, 임대소득을 가지고 더 활용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그게 한국과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 우리 정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이제 투자 내지는 어떤 은퇴 이후를 대비하는 그 노하우를 갖다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국내에서 뭘 기회를 모색하자는 얘기입니까? 이런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투자에 있어서 제약이 많이 사라졌고 네. 앞으로 더 사라질 것이고 아. 이거는 예. 제도적인 제약뿐만 아니라 네. 실질적인 관리라는 면에 있어서의 제약도 사라지는 거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꼭 한국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 지역에 국한할 게 아니라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는 것은 아. 꼭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니어도 예. 당연히 우리가 고려하면 좋은 그런 방안들이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미국 시장이 가는 어떤 그런 가치에 대해서 공감한다면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투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단순히 투자 시장으로서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제도상의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세제상의 혜택이라는 것이 재미있게도 꼭 미국에 거주하는 거주자들만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라 네. 외국인 투자자들도 상당 부분 그러한 혜택들을 같이 누릴 수 있더라. 아하. 물론 한국인 투자자라고 하면은 최종적으로는 이게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의 과세제도 이런 것들을 당연히 준수해야 되고 그럴 부분이겠으나 그럼에도 미국의 제도가 제공하는 여러 이 과세 이월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뭐 굉장히 큰 효용을 누리실 수 있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뭔가 외국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충분히 미국 부동산 투자를 좀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뭐 부동산 투자만이 아니고요. 예. 기타 다른 투자 상품들이 여러 있거든요. 앞서 얘기했던 이 제도상의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네. 결국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은퇴 준비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네네. 그런 상품들이 여러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뭐 생명보험도 있고요. 아, 생명보험. 또 연금 상품들도 있고요. 네. 뭐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네네. 그런 것들이 꽤나 이 수익성 면에서도 이게 결국은 뭐 그러한 상품들이 또 주로 투자되는 게 미국 주식 시장이다 보니 안정적인 성장 그리고 또 달러 베이스의 그런 그 또 효과도 네.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보면 충분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우리나라에서는 생명보험하면 약간 좀 부정적 인식이 강한데 그래도 미국은 괜찮나 보네요. 이런 것 같아요. 이 은퇴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생명보험이라는 것이 예. 원래는 이거잖아요. 어떤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중요한 사람이 변고가 생겼을 때 네.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없이 그래도 안정적인 삶을 그렇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목적에서 보면은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권장하죠. 예. 권장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내 투자금 그리고 이후에 사망보험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다 미국에서는 소득세도 비과세되고요. 그리고 증여상속세도 비과세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본인의 은퇴소득이 됐건 아니면 그 가정경제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활용을 하건 그런 부분들은 뭐 미국에서는 충분히 어떤 유의미한 투자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 변호사님, 그 네. 부분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우리 한국에 계신 투자자분들도 무슨 뭐 주식이 됐건 보험이 됐건 그 어떤 혜택들을 세제적인 혜택 이걸 누릴 수가 있다고요. 한국에서도 그렇죠. 그래요? 네. 어,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이게 한국 법상 또는 네. 한국의 그 투자금을 다시 가져오는 데 있어서의 과세 부분은 또 별도로 고려해야 될 아. 것이겠으나 근데 예컨대 뭐 어떤 부동산이나 보험에 투자를 했는데 이런 네. 혜택이 있는 거죠. 이 양도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된다라고 미국에서? 하는 것은 미국-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법인의 형태로 투자를 진행을 하면 결국은 이게 좀 전문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법인은 이걸 배당을 받기 전까지는 법인에서 이 경제활동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미국 법인을 설립한 외국인으로서 예.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고 다른 부동산에 재투자를 한다 그러면 예. 여전히 이거는 비과세 혜택을 똑같이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어허, 그래서 어허. 그런 것들이 뭐 아주 좀 개괄적인 설명이긴 하겠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하게 되면 최종적인 어떤 한국 과세에 있어서의 부담 당연히 지키면서 그럼에도 미국 제도가 제공하는 혜택은 충분히 같이 누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네. 그래요. 그럼 혹시 그렇게 뭐 미국 이민 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민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단순 외국인으로서의 투자일 수도 그렇죠. 있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 네. 제가 이제 또 변호사로서 예. 활동을 하다 보니 이런 상황들을 많이 지켜보게 네. 되는데요. 내가 미국 법 또는 한국 법, 국내 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정보들이 있을 것이고요. 네. 또는 미국 법 제도가 제공하는 혜택을 온전히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 알아두면 좋은 그런 법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네. 또 불구하고 그걸 간과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부동산이건 주식이 됐건 아니면 기타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가 됐건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할 때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법을 지키는 면에서건 아니면 내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면에서건 충분히 유의미한 검토 과정일 테니 확인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